자, 대통령 올린 머리, 유경수 여사의 헤어스타일을 연상케 하는 그 머리 스타일인데 이것도 최순실 씨의 작품으로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동영 차장.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일단 헤어스타일 얘기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주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네. 박근혜 대통령의 저 올림머리, 어머니인 유경수 여사의 헤어스타일을 그대로 빼닮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네. 예, 알고 보니까 이 머리를 만져줬던 이 디자이너는 2005년부터 최순실 씨가 단골로 드나들었던 서울 강남구의 모 헤어샵 원장이라고 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저 헤어스타일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지만 저 모습이 아니었을 때도 있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렇게 올림머리 이외에 다른 헤어스타일을 할 때도 있었는데 이 역시 최순실 씨가 단골로 드나들었던 네. 이 헤어숍의 원장이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를 만져줬던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미장원 강남구에 하는 헤어숍 미장원 얘기인데 여기가 바로 최순실 씨가 단골로 다녔던 곳에서 다 저 머리를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2013년 9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러시아 순방 이런 데도 갔었는데 이럴 때도 해외 순방에 동행할 정도로 네. 아주 단골 전속 미용사로 활동을 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어떻게 신원조회나 이런 걸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순실 씨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단골 헤어숍의 원장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를 만지게 됐다라는 점 때문에 뭔가 네. 공적인 것보다는 사적인 이 비선을 통해서 뭔가 개인 생활까지 관리를 해왔구나. 이런 네. 문제점이 지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저 헤어스타일인데요. 자, 예전 머리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쨌건 저 모양을 만든 사람, 최순실 씨가 가까우니까 대통령이 실제로 바깥에 나와서 미장원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 대통령에게 있어서 개인 생활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공적이고 통치행위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 미용사 한 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공적인 기준이나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단순히 최순실 씨, 비선 실세로 불리는 최순실 씨와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머리를 만질 수 있었다고 한다면 뭔가 국가 대통령 관리 체계가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헤어 디자이너 한 사람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가 어르신 것이 그 미용사인 남편분이 또 정치를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용사의 남편이 누구냐면요. 원래는 그 부인이 하는 헤어숍의 한국법인 대표였습니다. 이 네. 헤어숍이 워낙 유명한 해외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한국의 법인 대표를 맡았는데요. 네네. 그런데 갑자기 지난 네. 2012년 대선에 네. 갑자기 박근혜 캠프에 요직을 맡습니다. 보시면요. 네. 박근혜 캠프의 문화관광 본부장을 맡거든요. 실제로 저 옷을 보니까 이번 총선 때 출마도 한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20대 총선에서 인천 중동 옹진구에 예비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후보 간의 경선까지 치렀습니다. 물론 경선에서 낙천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경선까지 치르고 솔직히 경선을 치르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경선조차 치르지 못하는 예비 후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선을 치르게 된 거죠. 자, 박성원 부국장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정치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만 대선 캠프 선대위에서 본부장을 직접 맡았거든요. 이 정도 위치를 갖다는 거는 얼마나 대통령에게 접근이 가까이 된 거죠? 그 경력 중에 예를 들어 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적으로 많은 세를 불리기 위해서 명함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네. 캠프의 본부장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것은 어떤 네. 미션이 있고 일정한 조직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네. 저런 책임을 맡을 때는 상당히 나름대로 그 속에서는 역할을 정확히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박 대통령에게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누군가의 실세가 저 부분을 보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최순실 씨가 역시 많은 중간에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본인은 이런 억측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것 같군요. 박규영 네. 기자 저렇게 해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내가 10년 전에 대통령 머리를 해준 것은 맞지만 나는 최순실 씨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세와 연이 있다면 내가 예비 경선 떨어졌겠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에 나왔던 최순실 씨 주변 인물들이 대통령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다가섰다는 것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형외과 의사 얘기는 계속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남에서 이제 성형외과 의원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제 김모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모 씨의 아내, 그리고 또 처남이 있는데 이들이 최순실 씨와 굉장히 좀 이제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 그게 바로 개명, 이름을 바꾼 것인데요. 지금 이 세 명이 김 원장 일가 세 명이 2014년 초에 한꺼번에 세 명의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 바꾸는 게 예전보다는 쉬워졌습니다만 굉장히 그래도 특이한 일인데 2014년 초에 개명을 했고요. 또 묘하게도 최순실 씨가 지금 현재 공식적인 이름인 최서원으로 바꾼 것이 역시 비슷한 시기는 2014년 2월이었습니다. 왠지 최순실 씨 주변 사람들 왜 이렇게 이름을 많이 바꾸는 건지 자신이 갖고 있는 독특한 믿음 체계 때문인 걸로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지금 손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개명하는 사람들도 많고 절차도 예전보다 쉬워지긴 했습니다만 저렇게 이상하게 일정 시점에 최순실 씨 주변에서만 저런 개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뭔가 뭔가 그 사람들만의 믿음, 철학 이런 것들이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 공유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김 원장 측은 이제 이름을 바꾸면 사업이 더 잘 될 것이다라고 해서 교회 권사의 권유를 받아서 개명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김 원장의 아들과 또 정유라 씨가 또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도대체 이게 정말 우연이겠느냐, 혹시 최순실 씨와 관련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2년 전 세월호가 침몰한 그날 7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이 계속 이어졌는데 관련된 얘기 그것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